18번 화재 안전 규정 및 복도 관리 안내. 18번 공지 힐탑 아파트먼트 주민들에게 일치에서 화재 안전 규제와의 그것은 본질입니다. 필수입니다. 유지한다는 것이 모든 통로가 없도록 개인 소지품들의 예를 들어 자전거, 박스들 그리고 조그마한 가구와 같은 복도는 제공합니다. 중요한 대피 탈출 길로서 비상사태들 동안에 그리고 어떤 것이 남겨진 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길을 그리고 둘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안전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을 모든 주민의 우리는 요구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아이템들이 놓여지게 된 복도에 제거되어진다는 것을 월요일 4월 14일까지 제발 주목하세요.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을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는 것을 벌금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에서 안전한 환경을 18번 첫 번째는 안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복도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두면 안 두는 개인 물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개인 물품 정리 요청 기한이 있죠. 미준수할 때 조치사항을 말했고 마지막으로 협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화재가 날 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복도 내에 물품을 두지 말라고 기한 내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불이익이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했지요.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9번 기차 탑승 중에 발생한 실수와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 나타는 탑승했습니다. 기차를 토요일 저녁에 그가 만들었을 때 그의 길을 그의 자리로까지 그는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벌써 앉아 있는 걸 거기에 혼란스럽게 된 당황하게 된 그는 체크했습니다. 그의 티켓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실수를 즉 그것은 있었습니다. 일요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생각하고 근데 토요일이 아니었죠. 화끈거림은 공포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가로질러서 그는 빠르게 다가갑니다. 기차의 승무원을 그리고 설명합니다. 상황을 있나요?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낸 물어봤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들을 사용 가능한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안심시키는 웃음과 함께 나타는 바꿨죠. 그의 오래된 옛날 티켓을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염려들은 녹아버렸습니다. 정리한 앉은 그의 의자에 그는 내보냅니다. 깊은 호흡을 그리고 느낍니다. 긴장감이 그의 어깨에 편해진 걸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죠.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요. 승무원의 대응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과 안도감을 느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탑승일 착각으로 인한 문제를 즉시 도움 요청해서 해결을 했죠. 승무원이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불안이 해소되었습니다. 빠른 문제인식과 적극적인 해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20번 팬과 운동선수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 팬들은 보내는 것 같은 많은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에 운동선수들이 빚을 졌다는 것에 대한 그들을 팬으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 팬들이 가지는 팬으로서 사람은 생각하는 단지 그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도록 그들의 친구로부터 주는 적 없이 한순간의 생각을 그들이 빚을 졌다는 것에 그들의 친구에게 말하자면 그것을 온순하게 아주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팬들은 단지 생각하는 운동선수들이 빚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생각한 적 없이 그들이 빚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에게 가지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를 모두 그렇게 심각하게 거의 모든 다른 지역에서처럼 인간의 생활에 무슨 특별한 권리를 팬들이 소유했든지는 제한이 됩니다. 그 상응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서. 그리고 팬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그들이 더 괜찮은 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지어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할 때 운동선수들이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거의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그 거래의 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정의 비유를 통한 설명을 했고요. 팬들의 의무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팬의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상호적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팬은 상호적 관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21번 생태계 상태와 가정 채소밭 관리의 비유. 개념은 생태계 상태들의 비슷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에 그 텃밭을 가지고 있는 정원은 조그마한 생태계입니다. 재배하는 사람이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특별한 상태 속에 글자 그대로 그 최대화의 과일과 야채의 생산에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키우는 사람은 거의 항상 개입해야 합니다. 역학 속의 생태계의, 즉 그들은 없앱니다. 원치 않게 된 식물들을 자라기 시작하는, 그리고 아마 그 뿌리기 시작하는 살충제를, 그리고 담장을 쳐야 하는 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곤충들이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소비하는 것을, 그 야채들을, 채소들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채소의 성장을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생각하면 키우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공을 경사로 상태, 경사로 위에.
만약에 키우는 사람이 멈춘다면 간섭한다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심지어 하루 동안 생태계는, 즉 그 조그마한 밭은 땅의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로. 채소들은 아마 여전히 자랄 겁니다. 하지만 생산은 거의 분명히 더 낮아질 겁니다. 다른 식물들이 몰아내면서 채소들을, 그리고 야생동물은 소비하면서 생산물을, 생태계의 상태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채소밭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밭 관리자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불안정한 생태계의 상태를 설명하고 관리를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 자, 핵심 메시지는 생태계의 특정 상태 유지는 지속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고 했고요. 개입을 중단할 땐 생태계는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결과, 즉 최대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생태계 상태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번 사회적 삶에서의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22번 약속은 접착제입니다. 결속시키는 특징적인 인간의 형태를 사회적 생활에 약속들은 만듭니다. 개인들의 행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직면해서 요동치는 것의 그들의 열망 그리고 이익 속에서, 그래서 용이하게 만듭니다. 계획과 그리고 협력을 결합한 행동의 포함시키는 많은 행위자들을, 더 나아가서 약속은 만듭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수행하도록 행동들을 그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수행하지 않을, 예를 들어 택시 운전자는 픽업한다. 그들의 고객을, 그리고 이동시킨다. 그들을 그들의 원하는 목적지로.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불하겠다는 것에 그에게 나중에 서비스를 생각하고, 그리고 건설의 노동자들은 수행합니다. 그녀의 일을 매일. 왜냐하면 그녀의 사장이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약속을,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녀를 마지막에 그 달의, 실제로 택시 운전자와 그리고 건설 노동자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돈을 급료로서. 단지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다른 행위자에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가지겠다는 것에 다양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통화를 해당해. 게다가 사회적인 객체와 기관들은, 제도들은 예를 들어 직장, 돈, 정부, 과학적 협력과 같은, 그리고 결혼과 같은 의존한다. 그들의 기원과 안정성을 생각하고 그 신뢰성 위에 약속의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약속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약속의 기능은 행동의 예측 가능성과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운전자의 사례, 건설 노동자의 사례를 들어줍니다. 네 번째로는 약속의 사회적인 연결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약속의 신뢰성과 사회제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사회는 개인과 집단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기반으로 유지되고요. 약속의 신뢰성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더 큰 사회적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삶과 태도는 모두 약속의 신뢰성을 근본 토대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23번 글의 주제.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 만약에 두뇌가 이미 저장했다면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왜 우리는 결국에 여전히 기억해낼까? 하나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억을 못할까? 이것은 왜냐하면 두뇌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2단계의 메모리 시스템의 작동에 그것이 오게 됐을 때 되찾는 것의 기억들을, 그리고 이것은 생겨납니다. 공통되는 그러나 짜증나는 감각에 인식하는 것, 누군가를,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또는 왜 또는 무엇인지를 그들의 이름이, 이런 것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구별하기 때문에 친숙함과 회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하면 친숙성은 당신이 만날 때입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그리고 당신은 안다. 당신이 쭉 해온 것을 그렇게 그 전에.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당신은 가지지 못한다. 그 어떤 것을, 모든 것은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당신의 기억들 속에. 회상은 당신이 접근할 수 있을 때입니다. 원래의 기억을 어떻게 그리고 왜 당신이 아는지에 이 사람을. 인식은 단지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팩트를, 기억이 존재한다는. 자,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익숙함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회상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핵심 메시지는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층위, 즉 익숙함과 회상이 존재합니다. 얼굴은 익숙함 단계에서 잘 인식이 되지만 이름 등 세부사항은 회상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익숙함과 회상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을 알아보면서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24번 미국 시트콤과 사회 갈등의 해소. 그들의 시작 이래로 1950년대 초반에 미국 텔레비전 시트콤은 쭉 알려왔습니다. 많은 것을 사회 갈등들의 미국 사회 내에서, 즉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 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컨셉들이죠. 가정에 각각은 이러한 이슈에 쭉 다루어져 왔습니다. 유머를 통해서 방식 속에서 쭉 도와왔던 만드는 것을
좀 더 진보적인 가치가 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전보다 종종 캐릭터는 즉 보통 어떤 사람은 표시된 그 편견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서 등록합니다. 하나나 또는 더 많은 것을 이러한 발전들 중에 그리고 만들어집니다. 멍청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그들은 배제당합니다. 그들 자신의 멍청함을 통해서 즉 짧은 비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둘 다를 통해 둘 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유머는 시트콤에 작동합니다.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격려하는 인정을 많은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미국 시트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시트콤에서 다뤄진 주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를 통해서 진보적인 가치의 수용을 촉진하는데 갈등과 편견을 가진 인물의 역할을 알려주지요. 저항 인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TV 시트콤은 사회적 갈등을 유머로 표현해서 편견과 저항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25번 중요한 이유 전기자전거 구매를 생각한 유럽에서 2022년 그래프는 위에서 보여줍니다. 퍼센테이지를 중요한 이유들의 전기 자전거 구매를 생각한 5개의 유럽 나라들에서 2022년에 독일에서 레크레이션 목적은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유들의 전기자전거 구매를 생각한 케이스였던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호주에서 퍼센테이지는 스포츠 활동의 가장 높았다 41%에 3배나 더 높았던 그것보다도 출퇴근의 직장으로 스위스는 유일한 나라였다. 퍼센테이지가 레크레이션 목적에 있었던 곳인 30% 밑에 그 차이는 퍼센테이지와 레크레이션 목적의 그것 사이에서 스포츠 활동의 더 작았습니다.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보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보여줍니다. 똑같은 랭킹 순위를 이유를 생각한 전기자전거 구매를 생각하고 레크레이션의 목적이 순위가 매겨지는 곳인 첫 번째로 그리고 따라오게 됩니다. 출퇴근이 일터로의 스포츠 활동이 순위가 매겨지는 반면에 가장 낮게 26번 프리드리 모스의 생애와 업적 프리드리 모스 즉 잘 알려진 광물학자는 태어났습니다. 1월 29일 1773년 독일에서 그는 보여줍니다. 현저한 관심을 과학에서 이른 나이에서 그는 연구했습니다. 화학, 수학 그리고 물리학을 대학에서 헬리의 그리고 또한 연구했습니다. 광물학을 마이닝 아카데미에서 그의 20대 후반에 그는 갔습니다. 호주로 그리고 분류시켰습니다. 광물질들을 그들의 물리적인 속성들에 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그에 이끌었습니다. 갈등으로 많은 광물학자들과 따라 썼던 전통적인 방법들을 1812년에 모스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교수라고 광물학의 요하네스에서 그가 발전시켰던 곳인 모스 스케일 오브 미네랄 하드니스를 모스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의 눈에 띄는 경력을 마이닝 대학에서 리오벤에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나이에서 66세의 이탈리아에서 자, 출생 및 초기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요. 교육받은 배경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업적과 경력을 설명하고 모스 경도계를 개발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생애 말년과 사망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핵심 메시지, 프리드리 모스는 과학적 관심과 창의적 접근을 통해서 광물학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 방법과는 달리 광물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요.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모스 경도계는 현재까지 광물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9번 음식의 맛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자, 중요성은 부각은 사회적인 차원의 음식의 글 속에서 제안합니다. 맛은 음식에 가지는 중이라는 것을 뒷자리를 나는 의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맛을 2차적인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적인 세팅 속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곳에서 비록 우리의 사회적인 모임이 모이지만 음식 주변에 의미는 이러한 모임들의 의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맛에. 맛은 지원합니다. 보조합니다. 좁은 목적을 가지고 채우는 것에 배를 그리고 일단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것은 제공합니다. 배경을 무슨 사회적인 역학이 특징을 지는지에 대해서 모임을 이런 것들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맛의 음식의 그 제공에서 평가가 이해되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라고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 그 기념과 의식은 음식 주변에 즉 사회적인 이벤트들은 공급하는 음식을 그 의미를 가지고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퀄리티에 생각에 제공되는 음식에 의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맛에 놓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중요성을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음식,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맛의 위치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맛의 기능, 네 번째는 맛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의례와 의식으로서의 음식의 의미, 여섯 번째로는 맛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핵심 메시지, 음식의 맛은 사회적인 모임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가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사회적 의미와 역학관계를 중시할 때 음식의 맛은 상대적 중요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죠. 음식의 사회적인 의미는 맛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초월한다.
30번 과학적 주장에 대한 신뢰와 비판적인 사고의 중요성. 있습니다. 이유들이 왜 과학이 완전히 신뢰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건강한 회의주의와 비판적인 생각이 필수인지, 전문적인 기준, 요구, 객관성에 그리고 또래 검토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과학의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을 똑같은 심층 검토에, 심층 조사에 안다는 것은 출처를 기금에, 자금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는 것에서 과학적 주장을. 예를 들어 하버드 조사자들은 만들었던 그 주장을 1960년대 후반에 문제점에 대해서 식용 지방과에 이끈 국가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설탕을 하나로서 중요한 원인들 중에 건강의 문제들에서 기금 마련되어졌습니다. 일부에서 설탕 산업에 의해서 작가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자금의 출처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그들의 영향력 있는 기사가 나타나는 곳인 그들의 기사는 만듭니다. 생산을 변화들의 먹는 패턴 속에서 만들었다고 나타난 더 높은 사용을 설탕에 그리고 이제 폭넓게 얽혀 있게 됩니다. 그 출처로서 자원으로서 그 증가의 비만과 당뇨에서 이야기들은 이러한 것과 같은 부채질합니다. 의심을 뿐만 아니라 이끕니다. 더 많은 안전장치로 과학적인 과정 속에서 그 자금의 노출은 공개는 비록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50년 전에 그 이래로 쭉 만들어져 왔습니다. 의무이도록. 과학적 주장에 대한 신뢰와 의심. 두 번째, 과학적 연구의 편향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연구 자금의 출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요. 설탕 산업의 후원을 받은 하버드 연구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연구의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줬는데 이 사례가 가져온 과학계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비판적 사고와 연구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실수를 통해서 과학적 검증 과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31번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의 확산과 그 사회적인 영향. 폭발은 대중음악의 50년에서 20세기에 뿐만 아니라 유통과 보급의 음악의 창의적인 산업에 의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새로운 이해를 접근 가능성의 관련 속에서 음악에 갑자기 1950년대에 누구나 집어들 수 있었습니다. 스푼 그리고 하나의 후라이팬을 그리고 중고 기타를 그리고 시작할 수 있었다. 밴드를. 이것은 이끌었다. 과학적 장르로 예를 들어 스키플 같은 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으로 반영합니다. 많이 더 릴렉스된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를
음악 만들기에 일반인이 항상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만들어 오는 동안에 음악을 대중음악의 운동은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에 의해서 반항과 자유에 이러한 접근은 이끌었습니다. 펑크 운동으로 뮤지션들이 심지어 만든 그것이 조건이도록 그들의 음악에 대해 전문성이 높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모두에게 1970년대 그룹들은 완전히 쭉 배제되었었던 음악으로부터 기회를 만끽합니다. 기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것은 이끌었습니다. 생각으로 참신함과 권한 부여의 음악 영역 내에서 그리고 음악 영역을 넘어서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성장 1950년대 이후였죠. 음악 창작의 민주화와 접근성이 향상이 됐고 대중음악의 저항정신과 자유의식이 고취됐다고 그랬죠. 펑크 펑크 운동의 등장과 그 특징을 얘기했고요. 음악 창작에 소외된 계층의 참여가 증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악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데요. 핵심 메시지 20세기 후반 대중음악의 확산은 음악 창작의 민주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를 촉진합니다. 음악을 통한 저항정신과 자유의식은 사회 전반의 권한 부여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지요. 펑크와 같은 장르는 기교보다는 접근성을 강조하고 음악과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32번 과학자들의 반복적 성공과 매튜 효과. 위대한 과학자는 반짝 스타는 거의 아닙니다. 뉴턴은 중요한 예입니다. 뉴턴의 그 역학을 넘어서 그는 발전시킵니다. 이론을 중력, 미적분학, 운동법칙, 그리고 최적화에 실제에서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종종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발견들 속에 즉 현상들의 잠재적으로 설명이 되는 매튜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초기의 성공은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정당성을 그리고 향상시키죠. 그 동료의 인식을 그리고 제공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성취하고 성공하는지의 그리고 향상시키는지의 사회적인 지위를 그리고 어떻게 끄는지의 자원들과 퀄리티 있는 협력자들을 그리고 각각은 이러한 보상의 더 증가시킨다. 그녀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에 또 다른 성공을 그러나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대안의 설명이 위대한 과학자들은 가집니다. 많은 히트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의 과학적인 노력에서 단지 왜냐하면 그들이 예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성공은 다시 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쭉 가졌었던 성공을 일찍 이점 때문이 아니라 제공받게 된 그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왜냐하면 초기의 성공이
지표였기 때문에 숨겨진 재능의 매튜 효과는 상정합니다. 성공만이 증가시키는지를 미래의 가능성을 성공해 그리고 올리게 합니다. 질문들을. 지위는 가리킬까? 결과를?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반영하는 것일까? 기저에 깔린 밑에 있는 재능과 퀄리티를, 다른 말해서 있을까? 정말로 매튜 효과가 결국 위대한 과학자들의 반복적인 성공, 그래서 매튜 효과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반대 가설은 타고난 재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매튜 효과의 본질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뛰어난 과학자들이 반복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매튜 효과, 즉 초기 성공의 이점과 타고난 재능이라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성공과 지위가 추가 성공을 유발하는지 혹은 단순히 근본적인 재능을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죠. 매튜 효과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중요한 논점으로 남아 있습니다.